네, 안녕하세요. 진해 시나라오 밴드장 겸 시울프 김용복 필드스택 김종복입니다. 오늘 오징어 잘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테크닉하고 운영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돌발 퀴즈도 드려가지고 선물도 드릴 거니까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징어에 이제 우리가 잡으려는 오징어에 이제 습성을 아셔야 되는데, 오징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질이 좀 급한 어종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난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한치가 알고 있는 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질 수심층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m 이렇게 작게 움직이는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m 정도로 활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종의 특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큰 액션, 그런 게 이제 오징어의 기본적인 액션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를 잘 잡으려면은 언제 출조를 해야 되는지 그 날짜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피해야 될 게 보름달을 피해야 된다. 보름달. 그래서 왜 보름달을 피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집어등을 켜고 이 낚시하는 장르는 집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등을 켜는데, 이 바다에 휘영청한 이 달이 떠 있으면은 오징어들이 이제 분산이 돼요. 그다음에 요 집어 효과도 이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은 경험상으로 조항이 별로 안 좋고요. 특히 이제 보름달이 뜬 날은 물대적으로 살이 물때입니다. 대부분 물이 빠른 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뭐 2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끼리 줄싸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옆에 조사님들하고 줄싸움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과를 올릴 수 있는 채비 운영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날은 좀 피하면 좀 좋겠고요. 또 반대로 그러면 어떤 날 출조하는 게 좋냐? 예, 바로 조금 전후입니다. 조금 전후. 조금은 달이 기본적으로 좀 작죠. 밝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어 효과가 클 거고, 그로 인해서 뭐 베이트 피쉬나 아니면 오징어들이 이제 집어가 잘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뭐 조금 물 때 전후해가지고는 뭐 10샘물, 14물, 뭐 조금 1물, 2물, 3물, 4물 요 정도 물 때는 채비 운영하기가 참 좋습니다. 예, 한 대 아니면 2대도 자기 것끼리 줄이 안 엉키고 운영하기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름달 뜬 달보다는 조금 전후 물때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날씨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파고가 높지 않은 날, 이 파고가 높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입질 보기가 힘들어요. 초리대가 계속 까딱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은 참 이게 입질인지 아닌지 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올릴 때 훅 세트가지고 올릴 때 이게 꿀렁꿀렁하다 보니까 자꾸 털려요. 올라가다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파고 없는 날 가면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람이 가능하면 세지 않는 날 가면 또 도움이 됩니다. 바람이 세면은 경험상 보면은 애들이 밑으로 약간 깔아앉아요. 기본적인 스승팀보다. 그렇기 때문에 달 없는 날 간다, 조금 전에 출조한다, 날씨 좋은 날 선택한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은 그 세 개를 만족시켜서 가게 되면은 반 이상은 성공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징어 잡는 장르가 이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다단 채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3, 4단, 흔드는 손맛 보는 채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채비를 이제 다 섭렵을 하고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자, 먼저 다단 채비입니다.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게 전동릴이죠. 전동릴을 이용해 가지고 10단 이게 다단을 해 가지고 뭐 액이나 스틱이나 아니면 우리가 날라리라고 하는 날라리, 또는 필요하면은 자기가 삼봉 아니면 액이 평행슈테 그걸 달아 가지고 계속 액션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약간 스테이를 오래가는 그런 조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단 채비는 전동릴이 가장 보편화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단 조법에서 이제 어부조법이라고 그러죠. 조상기 이제 손낚시, 손낚시가 있는데, 요것도 다단 채비 10단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필히 이제 스틱이나 날라리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손낚시는
애기나 수평애기 3번 같은 거는 좀 사용이 좀 못하는 그런 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 4단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 손맛 보는 칩이죠. 그 가장 이제 그 저편에 보편에 되어 있는 게 이카메탈 칩이죠. 이카메탈 우리 한채동 그 칩에서 위에 애기 대신에 뭐 스틱을 달아가지고 변형 칩을 한다든가 아니면 텐야라 그래가지고 뭐 50호나 40호 그 텐야 칩에다가 생미끼를 달아가지고 위에 뭐 스틱이나 삼봉 애기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한채에서 많이 했던 오모리그 칩이죠. 예, 하나만 딱 달아가지고 삼봉이든 뭐 하나 달아가지고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그 여유줄이 많다 보니까는 입질 유혹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손맛 보는 그런 장르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런 손맛을 볼 것인가 아니면 다단칩이라 할 것인가. 근데 요즘 이제 그 선사들이 어떤 선사는 이 다단칩을 못하려는 선사가 있어요. 또 어떤 선사는 그 다단칩을 허용하는 선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알아보시고 선사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돌발 퀴즈 나갈게요. 지금 선물을 야마시타 스틱 잘 나가는 거, 야광하고 블루, 그 다음에 디오드 애기 3개를 동시에 드릴게요. 자,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제가 5가지 조건 얘기했습니다. 전동릴, 손낚시, 텐야, 그 다음에 이카메탈, 오모리고, 이 5가지 중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가장 조과가 좋은 조법은 어떤 걸까요? 그 다음에 이유를 하나 댔어요. 이유를 왜 그게 좋은지. 그러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모리고요. 먼저 손 드세요. 오모리고. 오모리고요? 네. 아닙니다. 지금 3번 그 줄레라고 하는 그 뭐고 그 잽이 네, 없습니까? 네, 3단칩. 3단칩이 아닙니다. 다같이 다단칩은 이제 종류가 2가지 있죠. 전동릴이냐 아니면 손낚시냐. 손낚시는 답은 맞았고요. 왜 손낚시가 조과가 좋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느끼죠. 움직이죠. 수시로. 나오십시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5가지를 다 섭렵을 해봤고요. 해본 결과 이 손낚시로 하는 게 다른 낚시 다른 뭐 전동릴이나 이렇게 3, 4단 채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일 조건에서는 2배 이상의 조건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걸 안 하냐? 좀 폼이 빠져요. 좀 노가다 같거든요. 줄을 이렇게 당기고 노가다고 좀 힘들어요. 그 조법이. 그래서 많이 안 하지만 이 조법이 왜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만 알면은 그 원인을 그대로 우리 전동릴이든 아니면 손맛 보는 이쪽이든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똑같은 효과, 똑같은 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이 손낚시가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40m 이하로 안 내려요. 예, 길어봤자 진짜 특수한 경우는 50m까지 내리지만 40m밖에 안 내려요. 왜? 선사에서 꼰사를 주는데 30m나 40m밖에 안 가만 걸 줘요. 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원줄이 없어서. 예, 그리고 한 번씩 보면은 우리 전동릴이나 이런 거 우리 이카메탈 하는 분들은 뭐 40m권에 안 내린다면 고기 없으면 뭐 60m, 70m, 80m, 90m 해가지고 잡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박 못 쳐요. 그냥 반짝거리만 잡아가요. 근데 저는 3자리 했던 경험을 들어보면은 집어침이 10에서 30m 사이에서 잡았을 때가 3자리씩 조과가 상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무 데가 밑에 내려가지고 한 마리씩 그냥 던지겠어요? 반짝거리 잡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다 같이 입질 수있죠 뭐에서 10에서 한 40. 다 같이 공략해가지고 마리수가 한번 대박하면 되고 있어요. 당연히 그쪽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손낚시가 줄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10에서 대박 나는 10에서 30 사이에서 이제 대부분 다 오징어가 잡히는데 거기서 다 운영을 해요. 이 손낚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움직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집어도 되고, 또 잘 잡혀요. 예.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징어는 활동폭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뭐 5m, 10m 있는 것도 내가 액션 줘가지고 파장말 제대로 일으키면은,
금세만 1초 내로 들어와가지고 확 달라들어요. 그 정도로 애들이 성질도 급하고 활동폭 폭이 크기 때문에 손낚시처럼 이렇게 40m 이내에서 운영을 해라. 그래야지 대박 난다. 그래야지 세 자리 조사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털림이 없어요. 털림이. 우리가 이게 뭐 전동일 하다 보면은 뭐 한 마리 입질하면은 갑자기 확 감쌌으니까 그러다 보면 뭐 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초보자들도 그런 경우 펌핑을 해가지고 펌핑을 해가지고 미늘 없는 바늘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털리는 경우 아니면 파고 있는 날 다 감아 올렸는데 털컹하면서 빠지는 경우. 근데 이 손낚시 같은 경우는 이 빨리 당길 수가 없어요. 예, 잡으면은 어느 정도 속도로 이 정도 속도로 꾸준하게 이렇게 올리는 그런 그 조법이고 또 손에서 이제 감으로 계속 올리기 때문에 거의 털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뭐 전동릴이다, 뭐 아니면 텐냐, 이카메탈, 오머리그는 낚싯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하면은 낚싯대 그냥 거치해 놓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초리대 보고 그냥 기다리는 상황이 되지만은 이 손낚시는 낚싯대로 하는 게 아니고 손에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서 안 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을 합니다. 예. 그렇게 부지런하게 해야지만이 누가 결국은 많이 내렸다, 많이 올렸다, 그 횟수가 결국은 조과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바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액션인데요. 저희들이 뭐 통상적으로 오징어는 뭐 큰 액션을 하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손낚시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낚싯대 같은 경우 뭐 2m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올려봤자 1.5m 정도 올릴 거라고요. 저킹, 롱저킹 해봤자. 근데 이 손낚시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 땡기면 뭐 1m, 1.5m 쭉쭉 땡기고 이거를 두세 번, 3~4번 뭐 보통 2~3m는 기본적으로 올리고요. 많게는 뭐 4~5m까지 한 번에 쫙 당겼다가 폴링을 또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롱저킹을 엄청 크게 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내려주고 이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액션이 크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뭐 1.5m, 2m 롱저킹 한 부분보다는 거기서는 뭐 2에서 5m까지 이렇게 액션을 크게 해주고 폴링을 시키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입질 바이트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하는 뭐 전동릴 대낚시, 펜냐, 이카메탈, 뭐 오머리가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깊이 내리지 마라. 가능한 40m 이상에서 다 오징어 있으니까 내리지 마라. 그 다음에 액션을 크게 해라.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지런해라. 예. 그 다음에 거둘 때 적정 속도로 이렇게 감아 올려라.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오징어 낚시의 꽃은 뭡니까? 폴링 바이트입니다. 폴링 바이트. 이 폴링 바이트를 모르면 오징어 낚시에서 아르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 폴링 바이트로 인해 가지고 뭐 조과의 뭐 30~40%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이 폴링 바이트 테크닉인데요.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폴링이죠. 프리폴링. 전동릴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원줄이 나가면 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하게 이제 추를 쓰겠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80호 정도 쓰는데 80호를 이제 제어 없이 그냥 이래서 쫙 내립니다. 40m까지 제로에서 40m까지 프리폴링으로 그런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브레이크 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적 수심층, 그러니까 이건 채비 운용법인데요. 우리가 30m에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오징어를 잡는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20m부터 40m까지가 제 그 탐색범이에요. 그래서 10에서 그 20까지는 그냥 프리폴링으로 딱 하다가 20m 왔으면 딱 잡아줘요. 일종의 서밍이죠. 서밍 개념으로 딱 잡아줬다가 다시 탁 나와요. 그럼 줄이 착 풀려가지고 한 4~5m 확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또 잡아줘요. 25m에서 또 풀어줘요. 또 30m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텝으로 브레이크를 주면서 폴링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0m까지 없으면은 다시 쳐올리기, 아까처럼 저킹, 롱저킹 이런 그런 걸 해가지고 다시 뭐 20m까지 올리고 또 내리고, 그거를 결국은 누가 많이 반복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조과가 역과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동리를 이용한 그 테크닉 방법은 제가 따로 이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오징어 게임. 근데 우리가 갈 때 4시간, 올 때 4시간, 8시간 전반 후반 뛰는데, 만일에 우리가 축구라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안 움직여주면은 상대편에서 골을 넣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오징어하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이 뭐 채비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오징어한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져 가지고 오징어가 와서 입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항상 그 오징어 낚시를 부지런하게 해주시면은 결국은 부지런한 사람한테 조거가 따른다. 이거는 뭐 진실입니다, 진실. 예,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시는 분들, 옆에 분들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 이제 인사도 하시고 커피도 한잔 나눠 먹고, 그다음에 자본충 수신 공유해 주시고, 예, 항상 줄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